지난해 10월에 그 유기견을 입양하시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유기견이 죽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을 하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 그냥 기침을 조금 하는데 이게 풍력이나 인플루엔자 이런 심한 건 아닌 것 같다. 단순한 감기 정도인 것 같고 데려가서 좀 약 좀 먹이고 하면 금방 낫을 거다. 그랬는데 이제 화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이 강아지가 파보로 진단이 됐다. 네. 그래서 저녁 6시까지 데리러 와라. 안 그러면 우리가 안락사를 하겠다. 파보바이러스가 이제 여러 종류의 동물에 감염이 되는데 개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장염을 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피가 섞인 똥을 누면서 이제 폐사하는 질병이에요. 면역이 안 된 어린 개가 감염이 됐다. 100%까지 죽을 수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고 외부의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한번 오염이 되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보호소 쪽으로부터 이 입양할 유기견이 파보바이러스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은 못 들었어요. 파보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서 같은 방에 있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하면 다른 강아지한테도 전염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센터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입양을 하시려고 했던 그 동물 보호센터가 어디인가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동물 보호소예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맞나요? 네네, 거기가 맞아요. 파보바이러스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말씀 말씀드리는데 파보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만 취재가 됐는데요. 네. 여기 사정이나 입장을 저희가 들어야 보도를 출시할 수가 있잖아요. 국장님은 언제 오시나요? 요즘 계속 예전 중이시면 안 들어오신다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 동물이 어떤 법정 전염병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감염돼서 피가 된 그 상태예요. 야생으로 막 돌아다니던 어떤 투약한 그런 상태에서 발생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감기 들었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책임지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이론이잖아요. 그 파보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바이러스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유독 왜 파보만 가지고 말씀하시나 이거야. 파보가 치사율이 높잖아요. 죽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기 동물들을 제대로 보호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혹은 입양을 보내서 제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포천시가 동구협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연 2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2018년도에. 그 왜 안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2주간 따로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된다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보호기간이 만약에 그 일반 동물보호단체처럼 안락사를 안 하고 입양을 보낼 때까지 무한정으로 보호를 한다. 치면 보통은 거기서는 이게 일정 도수를 이상을 받지 않거든요. 그렇게 방이 별도로 있다면 나가면 또 들어오게 하고 또 거기 나가면 또 집고 있게 하고 하루 전에 통제가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하고. 근데 여긴 유기동물의 특성상 그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보호기간도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입양이든 안락사든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예상 문제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며칠 있다가 살처분 될 애들이니까. 네, 살처분이라고 하면 안락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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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질병에 걸려서 전염병 걸려 죽거나 안락사로 죽거나 얘가 살아나가나 죽어나가나 돈을 받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되게 내가 조금만 빨리 데리고 왔었으면은 얘가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토요일 날 안 데리고 온 게 너무 후회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 만일에 내가 얘를 데려왔었다면 그럼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집에 있는 동물들까지 또 같이 죽었을 수도 있었겠다. 보통 유기견들이 포획이 돼서 보호센터에 들어오면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 후에 안락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15일에서 20일 전에 원래의 주인을 찾거나 혹은 원래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입양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입양을 해서 이제 보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주인도 찾지 못하고 입양자도 찾지 못하면 그 동물 보호소에서 모든 동물을 다 이제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파보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14일이거든요. 보호소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복기 기간에는 증상 발현이 안 돼서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다른 데에 입양되거나 혹은 주인을 찾게 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소의 시설의 문제, 보호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같고 그 지자체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소독의 문제를 점검하거나 혹은 파보바이러스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몇 마리, 몇백 마리의 유기견이 들어오는 보호소의 경우에는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빼내고 방 전체를 소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사실은 바이러스 오염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는 시설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그 다음에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